그때 제 사무실은 시청 별관에 있었는데 저희 집은 신길동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했는데 그 출근할 때 제가 물론 잘 모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지만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데서 내리면 틀림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사람들이 많이 내리길래 우르르 내리길래 저도 따라 내렸어요. 아, 불사 이래 어쩌면 좋아요. 세상에. 글쎄 거기가 제가 내려야 하는 곳은 덕수궁앞역인데 남대문 시장 앞에서 내린 거예요. 가슴은 콩닥콩닥하고 이 일을 어쩌지? 이거 손띠가 출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좋나 하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물어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직장을 갔는데 가서 30분이 넘게 지각을 했는데 가는 동안에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 있지요. 어느 날인가 우리 세 명이 재선이하고 순옥이하고 저 오키하고 세 명이 또 뭉쳐가지고 그 신정로길을 걸어가다가 옆에 밭길로 들어갔어요. 근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재선이가 옆에 쭉 농부들이 말리려고 깻단을 묶어놓은 거를 툭 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는 순옥이하고 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깻단을 툭툭 치면서 걸었지요. 걷기만 했나요? 오른쪽으로 돌고 또 치고 왼쪽으로 돌아가며 또 치고, 그러니까 손바닥 안에 그 깨알이 아주 작잖아요. 그 깨알이 뭉쳐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버렸다가 또 재선이가 한 입을 톡 털어넣더라고요. 근데 먹으려고 보니까 매달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터는 거예요. 먹자고. 그러면 이제 입에 넣고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깔깔깔깔 웃으며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뛰면서 놀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집으로 오고 가는 신장로에는 초록색 옷을 입은 한 냥짜리 전차가 뽐내면서 다녔어요. 전차는 하늘에서 이렇게 줄을 만들어준 것처럼 이끌어가고 왔다 갔다, 또 까맣고 긴 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곡선이 그어져 있어 선로가 있어서 전차들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사람들을 싣고 다녔죠. 매일 학교와 집을 오가며 전차가 지나갈 때마다 전차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아, 나도 언젠가는 저 전차를 탈 거야 하고 다짐도 해보았답니다. 전차가 지나가면 전차길을 건너 마포경찰서를 지나 신장로를 또 건너서 우리 집으로 걸어갔어요. 굴레방다리는 서대문에서 오다 마포와 신촌으로 갈라지는 곳에 있어요. 큰 개천에 바퀴살처럼 다리를 걸쳐 놓아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옛날에는 달구지를 끌고 가던 사람들이 쉬어가던 곳이었대요. 풍수지리로는 큰 소가 길만은 무하게 벗어놓고 굴레는 이곳에 벗어놓고 서강을 향하여 내려가다 와우산에 가서 누웠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모두 복개되어 큰 도로가 되었어요. 엄마와 나는 천호동에 도착한 순간 너무나 깜짝 놀랐답니다. 우리 고향 공주 시골과 무척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 앞에 논가밭이 있고 대문도 열어놓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시골 사람들처럼 순수했어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곳이 천호동입니다. 우리를 초대한 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만큼 시골이라 비가 오면 푹푹 빠져서 장화를 안 신으면 걸어다니기 힘들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20살을 막 넘은 학생이었지만 그 순간 바로 이곳이 우리 엄마가 사실 곳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나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왜냐면요, 교실이 부족해서 이부제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에는 등교하는 어린이들, 하교하는 어린이들이 뒤엉켜서 운동장이 복잡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4학년쯤 되었을 때 근처에 성산 국민학교가 생겨서 2부제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동장이 넓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책가방을 운동장 옆에 쌓아놓고 고무줄 놀이며 사방치기, 삥 따먹기, 구슬치기, 봄들기 이런 놀이를 했는데, 봄들기 뭔 놀인지 아세요? 봄들기는 꽃피는 봄을 드는 게 아니고요, 구슬치기의 일종으로 땅에다가 구멍을 파서요, 거기다 구슬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그때 키가 좀 컸나 봐요. 그래서 남자아이들하고 같이 놀았거든요. 그리고요, 저 서경학교 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또 기가 막힌 또 추억거리도 있어요. 특히나 얘들아, 내가 엄마가 바쁘니까 너희들 마당에서 놀고 있어라. 먼 데 가면 안 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니와 나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요란한 소리를 따라 이렇게 내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틈으로 잘 보이지 않자 언니와 나는 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지 그만 나는 언니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언니, 언니! 아무리 불러보아도 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가는 길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 엄마 부르면서 길거리를 헤매었어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모두 낯설고 모르는 사람만 보였어요. 한참 울고 헤맬 때 앞에서 떡장수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어요. 아가, 아가, 이리 오렴. 여기 앉아 있으면 엄마가 찾아오실 거야. 하며 나를 데리고 인절미와 물을 주시면서 달래주셨어요. 나는 훌쩍훌쩍 울면서 그 떡을 먹었어요. 한참을 지나서 떡을 다 먹고 콧물을 훌쩍거리면서 닦고 있을 때 엄마가 달려왔어요. 영수가 너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여러분은 꿀기를 지구 아시나요? 6.25 전쟁 직후에는 먹을 것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 시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 끓여 만든 것이 이른바 꿀꿀이 죽이에요. 돼지에게나 줘야 할 것을 사람들이 먹었던 거죠. 어린 제겐 그저 꿀맛 같았던 꿀꿀이 죽이었지만 생각해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제 아스라이 떠오르는 잊을 수 없는 그 시절 이야기를 해보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대조동,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죠. 아버지가 최신부 공무원이라서 최신부 간사인 적산 가옥에서 어린 시절을 전 보냈어요. 야트막한 산 밑에는 20여 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정겨운 마을이었어요. 욕쟁이 이북 할머니 둘째 딸이 이 동네에서 최고 멋쟁이라는 것, 윤씨 아저씨네 막내 아들은 과외 공부 한 번 안 했는데도 서울대학교를 걷더니 들어갔다는 것, 또 형우네 집은 동대문에서 큰 포목점을 했는데 데리고 있던 조카에게 사기를 당해 형우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형우와 어머니가 힘들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는 것 등등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좋아하는 시어머님 덕분에 저희 집은 늘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동네 사랑방이었거든요. 동네 어른들은 모여서 심심할 땐 화투놀이도 하시지만 주로 누구네 집 누구는 잘 됐다더라.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었네. 나는 빨래보다는 엄마 따라서 한강 가서 구경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자갈밭하고 모래밭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한참 놀고 있다 보니 벌써 빨래가 끝나버린 거야. 아침 일찍 출발해서인지
한나절 만에 빨래가 다 끝난 거지.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었어. 함께 간 아주머니하고 도시락을 풀어서 밥을 먹는데 반찬이라야 아주머니는 무짠지 무친 거, 그리고 우리는 오이지 쭉쭉 찢은 거 하고 고추장 그거뿐이었는데 그 맛은 꿀맛이었어. 지금도 그 맛이 기억나. 침 고이는 것 같아. 그렇게 빨래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은 너무 상쾌하고 발걸음이 붕붕 날아갈 것 같았어. 다음날 출근하니 소식을 들은 직원들이 뛰어나오면서 저승문턱까지 다녀온 사람 손 좀 잡아보자고 하네요. 마치 무용담처럼 내 이야기를 듣는 직원들은 하얀 벨트 구르느라 지하에 안 내려가서 살았다고 그 벨트를 생명의 벨트로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지금도 그 벨트를 잘 보관하고 있죠. 서울살이 55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은 잊지 못해요. 해마다 6월 29일이 되면 양재 시민의 숲 추모탑에 찾아가 그날의 아찔했던 순간을 되새기며 안전한 사후를 기원한답니다. 크고 작은 바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길을 걷다가 힘들면 바위에 벌러덩 누워서 하늘도 보고 바람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쉬어가곤 했지. 인왕산 정상에 오르면 저 멀리 대통령이 사신다는 청와대도 내려다 보이고 그 옆으로는 광화문도 내려다 보이고 또 저기 왼쪽으로 보면 저 멀리 북한산이 첩첩이 아주 산들이 보이는데 한 폭의 그림 같았어. 정말 아름다웠지. 앞으로는 우리 아파트가 내려다보는 문화촌 마을이 내려다 보였어. 용량봉 저정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묘를 수원 화성에 만들어 놓고 이곳 한강에 배다리를 만들어서 건너올 때 잠시 용량봉 저정이라는 정자에서 점심 수락상을 먹었던 정자라는 곳이야. 나도 용량봉 저정이라는 곳은 올해 처음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나도 용량봉 저정에도 가보고 싶어. 용량봉 저정에 가서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생각하며 한강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의 명복과 우리 곁에 있는 어머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할 거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상도동에 살면서 이제 지금에서야 고향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나는 이곳 상도동의 둘레길과 또 동작구에 있는 유적지를 살펴보면서 이곳 상도동을 계속 사랑할 거야.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우산, 검정 우산, 찢어진 우산, 이런 노래를 부르곤 했지. 아,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우리 집에 성실하고 유쾌한 일꾼 가사도우미 언니야. 몸이 약했던 엄마는 동생 돌보느라 힘드셨기 때문에 나를 정말로 키운 사람은 언니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야. 솜씨가 좋았던 언니는 나를 예쁘게 꾸며서 내 손을 잡고 여기저기로 마시를 다녔단다. 도남동 태극당 근처엔 전차 종점이 있었거든. 광복절엔 무궁화와 태극기로 장식한 꽃전차 구경 가고, 또 명절 무렵이면 미아리 고개 넘어 미도극장에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극장쇼를 구경 가기도 했어.
말을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가서 즐거움 30원어치 줘요 하니까 하고 돈과 바가지를 내미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콩나물 30원어치 달라는 말인데. 그리고 육교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육교를 건너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건널 수가 없는 거야. 아래로는 차량들이 질주를 하고, 앞에 걷던 언니는 빨리 오라고 야단을 하고, 내가 무서워서 못 걷는다고 벌벌벌 떨고 있으면 바보 같다 야단을 하니 얼마나 무섭고 힘이 들었겠어.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우리는 결핍을 불평하지 않았고 돈을 매우 아껴 썼어. 선생님 얘가 왜 그랬게요? 막 그러기도 하고 이 책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읽은 책도 많거든요. 근데 내 책상에다 놓고 가고 그러면서 책을 많이 그렇게 읽으면서 즐겁게 보냈어요. 산이는 정말 감정에 솔직하고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아는 아이였던 거죠. 근데 그 산이네 집이 다 이사 갔어요, 멀리.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산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다른 아이가 또 생각이 나요. 내가 영등포도서관을 떠나고 바로 후임사서한테서 조그맣게 접은 종이를 받았어요. 그 꾸깃꾸깃하게 접힌 종이를 하나하나 펴봤더니 선생님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거는 6살 정연이가 보낸 거예요. 정연이는 날마다 도서관에 엄마와 함께 와서 책을 열심히 많이 읽고 가는 어린이였거든요.